여러분 국부론 애덤 스미스 요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글이지요. 애덤 스미스는 아시다시피 초기 자본주의 경제학자로서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걸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노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우리 사회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묵직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니 뭐니 요새 말이 많잖아요. 여러분 또 곧 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실 거니까 이분의 글을 한번 읽어보시고 본인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사람이 항상 자신의 노동에 의해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면 그의 임금은 적어도 그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충분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임금은 이것보다 조금 더 많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자기 가족을 부양할 수 없을 것이며 노동자 종족은 1세대를 넘어 존속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캉티용은 가장 저급한 일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2명의 자식을 부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부인은 자식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녀의 노동보수는 자기 자신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 뿐이라고 가정하면서 적어도 자신의 생활비의 2배를 벌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통계에 의하면 신생아의 반은 성년이 되기 전에 죽기 때문에 가장 가난한 노동자도 아이 2를 성년까지 생존시키려면 대체로 4명의 아이를 키우고자 시도한다. 그런데 아이 4을 키우는 데 필요한 생활비는 성인 한 사람의 생활비와 거의 동등하다는 것이다. 건장한 노예의 노동은 본인 생활비의 2배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고 캉티용은 부언하면서 가장 형편없는 노동자의 노동이라도 건장한 노예의 노동보다 적은 가치를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자, 이렇게 보면 적어도 이런 점만은 분명한 것 같다. 즉 최하급의 노동에서도 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부부의 노동 수입은 그들의 생존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는 좀 더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얼마나 많이 벌어야 되는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때때로 노동자들에게 유리하도록 하여 그들로 하여금 임금을 이 수준보다 훨씬 높게 올릴 수 있게 하는 사정들도 있다. 이 수준은 분명히 보통의 인간의 적합한 최저임금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정도가 노동임금의 최소 수준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적어도 노동자 가족들도, 여기는 종족이라는 표현을 써 있는데 노동자 종족도 유지되어줘야 되니까 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정도는 최소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노동임금의 인상을 가져오는 것은 국부의 실제 크기가 아니라 국부의 계속적인 증대이다. 따라서 노동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가장 부유한 나라가 아니라 가장 번성하고 있는 나라 또는 가장 급속히 부유해지고 있는 나라이다. 잉글랜드는 확실히 현재로서는 북아메리카의 어느 지역보다도 부유한 나라다. 그러나 노동임금은 잉글랜드의 어느 지역보다도 북아메리카에서 훨씬 높다. 왜냐하면 잉글랜드는 이미 부유하지만 성장하고 있지는 못하는 거고 북아메리카는 부의 수준이 잉글랜드만큼은 못하지만 확 성장하는 성장세에 있으니까 임금을 많이 줄 수 있는 거죠. 하층 계급의 생활 상태가 개선되는 것이 사회에 유익하다고 보아야 하는가 불리하다고 보아야 하는가? 그 대답은 첫눈에는 매우 분명한 것 같다. 하인, 노동자 그리고 각종 직공들은 모든 대국, 큰 나라의 인구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그 대부분의 상태를 개선하는 것은 결코 전체에 불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어느 사회라도 그 구성원 대부분이 가난하고 비참하다면 번영하는 행복한 사회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 의식주를 공급하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몫으로 받는 노동임금을 통해 그런대로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어야 또한 공평하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 대다수가 노동자라면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라 전체에도 좋은 거라는 거죠.
노동의 후한 보수는 부의 증대의 결과이면서 또한 인구 증가의 원인이다. 노동의 후한 보수를 불평하는 것은 그 나라 최대 번영의 필연적인 인과관계에 대해서 한탄하는 것이다. 그렇죠. 나라가 잘 나가야 보수를 많이 줄 수 있다 그랬으니까 보수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나라가 잘 나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한탄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치? 지적해두고 싶은 것은 국민의 절대 다수인 노동 빈민의 생활 상태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편안하게 보이는 것은 사회가 진보하고 있을 때, 즉 사회가 이미 최고로 부유해졌을 때가 아니라 사회가 계속해서 더욱 부유해지고 있을 때라는 점이다. 노동자의 생활 상태는 사회가 정체 상태에 있을 때는 어렵고 쇠퇴 상태에 있을 때는 비참하다. 진보하고 있는 상태는 사실상 사회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즐겁고 만족스러운 상태이다. 정체 상태에서는 활기가 없고 쇠퇴 상태에서는 우울하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사회가 현재 활기가 없다거나 우울하다면 정체기거나 쇠퇴기니까 그건 안타까운 거죠. 잘 나가는 사회라면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 개선책이 혹은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죠. 자, 노동의 후한 보수는 인구 증가를 장려하면서도 보통 사람의 근면을 증대한다. 돈을 많이 주면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한다는 거지. 노동임금은 근면을 장려하는데 근면은 인간의 기타 성질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받는 장려에 비해서 증대된다. 풍부한 생활물자는 노동자의 체력을 증진한다. 또한 자신의 상태를 개선시켜 안락하고 풍부한 가운데 생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는 유쾌한 희망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체력을 최대 한도로 발휘하도록 고무한다. 따라서 임금이 높은 곳에서는 임금이 낮은 곳보다 노동자가 더욱 적극적이고 더욱 부지런하고 더욱 빨리 움직이는 것을 항상 보게 된다. 예컨대 여러분, 역시 예시가 나온 거죠. 스코틀랜드보다는 잉글랜드에서, 그리고 멀리 떨어진 농촌보다는 대도시 주변에서 더욱 그러하다. 일부 노동자들은 만약 그들이 나흘 동안에 일주일의 생활물자를 벌 수 있다면 나머지 사흘은 놀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 이와는 반대로 노동자들은 성과급제 임금에 의한 후한 보수를 받을 때 과로하기 쉽고 수년 안에 자신의 건강과 육체를 망치기 쉽다. 여러분, 일하는 대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면 사람들이 더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하긴 하는데 건강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죠.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런던이나 몇몇 지방에서는 목수는 자기 정력이 왕성한 상태를 8년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한다. 너무 많이 에너지를 써버리니까. 이와 비슷한 현상들은 성과급제가 실시되고 있는 다수의 기타 업종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에서, 그리고 임금이 보통보다 높은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심지어는 농업 노동에서도 나타난다. 거의 모든 종류의 수공업자는 특수한 부분적인 작업에 지나치게 몰두하기 때문에 생기는 독특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의사인 라마니치는 이러한 질병에 대해 한 권의 책을 썼다. 여러분, 유명한 의사가 나왔죠. 여기는 설명방식상의 특징, 전문가의 의견을 끌어다 썼다는 거죠. 전문가의 의견을 끌어다 씀. 우리는 우리의 사병들이 우리 중에서 가장 근면한 사람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병들이 어떤 특정 작업에 고용돼 가지고 성과에 따라 임금이 후하게 지불될 때 장교들은 사병들이 성과급에 따르더라도 매일 일정한 금액 이상을 초과해서 벌 수 없다고 명문화, 문서로서 명확하게 해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 규정이 명문화되기 전에는 상호 경쟁과 더 많이 벌려는 욕망 때문에 사병들은 과로하고 이 과로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았다. 일주일 중 나흘 동안 지나치게 일에 몰두한 것이 나머지 사흘을 빈둥거리는 것의 진정한 원인인데도 이를 심하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다. 왜 쉬냐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정신적인 노동이든 육체적인 노동이든 간에 계속해서 며칠간 많은 노동을 하고 난 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쉬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데요. 이 욕구는 폭력 또는 어떤 강력한 필요성에 의해 저지되지 않는 한 거의 억제할 수 없대요. 사람들은 일을 쉬지 않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막아줘야 됩니다.
이 휴식에 대한 욕구는 본성의 욕구이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때로는 편히 쉬는 것에 의해 때로는 유흥과 오락에 의해 그 요구가 충족되어야 한다. 그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그 결과는 흔히 위험하고 때로는 치명적이며 거의 언제나 조만간 특유한 직업병을 유발하게 된다. 고용주가 항상 이성과 인도주의 정신에 귀를 기울이면 그는 다수 노동자들에게 지나치게 열심히 일을 하도록 고무하기보다는 그것을 누그러뜨려 주어야 할 필요를 느낄 것이다. 적당히 일함으로써 계속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가장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년 전체로 보면 더 많은 양의 일을 한다는 사실이 모든 업종에서 판명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겠죠? 성과급제를 주면 너도 나도 열심히 일하긴 하는데 그것이 과하게 과로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걸 제어해주지 않으면 끝도 없이 폭주해버리니까 과한 노동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을 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한번 곱씹어 봐 주시고 시험 문제 풀 때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의 사회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관점으로서 잘 알고 있다가 여기저기 중요한 곳에 써먹고 또 깊이 통찰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